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 생각만 하면 속이 터질 듯 답답합니다. 감정적인 의견보단 최대한 객관적인 의견 소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견 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우선 이 글의 주인공은 저에게는 하나뿐인 새언니와 오빠 그리고 엄마입니다. 오빠와 새언니는 현재 나이 20대 중후반입니다. 결혼한 지 약 1년, 만난 지도 약 1년 되었습니다. 만난 지 정말 2달도 안 된 상태에서 일찍 결혼한 탓인지 나이가 어린 탓에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드는 오빠와 새언니. 둘 사이에서는 정말 많은 다툼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경찰까지 부를 정도였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며 서로에게 나쁜 말, 욕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도 돌아서면 뽀뽀하고 서로밖에 없다는 둘을 보며 혀를 내두르곤 이제는 그저 바라만 보고 사십니다. 결혼의 시작부터 오빠와 새언니, 저희 친정과 같이 살며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전 모든 동의하였습니다. 시댁살이는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정말 단언코 절대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있었다면 이렇게 제가 속 터지며 글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새언니와 오빠 친정 식구들과 같이 살며 경제적인 도움 또한 당연히 모두 친정 몫이었습니다. 집안일, 밥 차리기, 그 외에 잡다한 일 같이 살며 해야 하는 것과 결혼 생활을 하며 새언니가 해야 하는 것은 거의 저의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그만큼 새언니를 좋아했고 오빠를 많이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 새언니가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직이었습니다. 새언니는 자기 방, 자기가 먹은 것 이 정도만 치웁니다. 일방적인 희생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슬슬 몸과 마음 심신이 많이 지치셨고 새언니와 같이 살기가 점점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혹여 상처받을 오빠와 새언니를 생각하며 같이 살기 싫다고 절대 말 안 하셨다가 최근 들어 저와 둘이 이야기할 때만 하십니다. 물론 새언니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같이 살면 힘든 점이 있었겠지요. 결국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어찌저찌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문제의 시작입니다. 저희와 함께 살았을 때에도 경찰 부르고 싸우는데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더 싸우면 더 싸웠지 결코 덜 싸우진 않더라고요. 일주일 중 5번을 싸워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싸웠고요. 싸울 때마다 알 수밖에 없게 연락을 하는 통에 다 알았습니다. 오빠가 화를 내는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일방적인 자기의 희생 때문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새언니의 모습이 오빠가 분노하는 이유였습니다. 새언니도 그러한 자기 모습 인정합니다.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이기적인 사람일 뿐 참 순수하고 착합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 나다가도 화를 내는 게 맞나 싶습니다. 그러다가도 죽고 못 사는 둘이었기에 둘이 잘 지내나 싶었는데요. 어느 날 언니가 8천만 원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주식과 코인으로 그 정도 날린 것 같아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행동을 한 것이 아닌 살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큰 실수이니까요. 그로 인하여 오빠는 와이프랑 같이 사는데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 엄마,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또다시 저희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크지요. 따로 분가를 하게 되며 일정 부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모든 경제적인 부분은 오빠와 새언니가 했으니까요. 네, 결국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가여워 다시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언니도 자기의 실수를 인지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시 합가를 하는 데에 수락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새언니 모습을 보며 복장 터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새언니가 저희 어머니께 대든 적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봐줄 건 하염없이 봐주시지만 화를 내실 땐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결국 그날 새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는 했어요. 그러고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희 오빠가 힘들어하니 어머니가 참고 살아야지 하십니다. 저희 집은 반려견 키우고 있어서 산책을 무조건 시켜줘야 하는데요. 여전히 새언니는 목줄 채우는 게 무섭다며 산책 한 번을 안 시킵니다. 3kg 소형견입니다. 어머니께서 같이 산책 가자고 하여도 단 한 번도 안 한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실 때 강아지 산책은 시켜야 되니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10분이라도 같이 산책 가자. 그러면 그때서야 같이 간다고 합니다. 주도적으로 산책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강아지 문제는 새언니의 절대적인 책임이 아니니 서운은 하지만 그저 혼자만 생각합니다.
언니에게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거나 한 적은 없어요. 적어도 저희 어머니와 새언니가 보내는 시간이 제일 많고 같이 살고 있는데요. 새언니가 정말 자기 외의 공동체 생활이라고 볼 수 없는, 자기가 먹은 쓰레기만 버리고 같이 쓴 쓰레기는 버리지 않는, 겨우겨우 자기 빨래만 하고 자기가 쓴 것만 청소하고 그래요. 오빠 빨래조차 같이 개주지 않습니다. 자기 옷만 정리합니다. 다시 합가할 때 짐 정리며 옷 정리부터 화장품이며 다 어머니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결국 일방적 희생만 해야 하는 이 모습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새언니도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어머니도 오빠도 모두 일을 합니다. 저는 본가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타지에서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생활 모습을 직접적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오빠는 직업적으로 출장이 잦아 집에 일주일에 2-3번 들어옵니다. 오빠가 집에 오는 날이면 자기가 모든 살림을 다 한다고 합니다. 새언니도 처음엔 잘하나 싶었지만 결국 처음 저희와 같이 살 때 모습과 똑같다고 하네요. 처음 같이 살 때는 저도 같이 살아서 압니다. 현재는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입장이라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어머니께서는 그저 너무 힘들어하고 계세요. 오빠를 보며 참고 포기하고 계십니다. 오빠에게 제가 이와 같은 말을 하면 엄마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엄마가 참고 포기하고 살잖아. 나도 포기했어. 문제 있으면 너가 와이프한테 직접 얘기해. 태생이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이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절대 변하지 않아. 나쁜 말로 나쁜 상황 만들지 말자. 그래서 나도 솔직히 집에 자주 가기도 싫어. 어차피 보면 싸우니까. 참고 살아야지 어쩔 수 있냐? 저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언니한테 직접 얘기하라네요?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네요. 결국 그 몫은 억지로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엄마한테 다 돌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어머니께 떠넘긴 오빠가 밉기도 안쓰럽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저희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엄마 아니면 답이 없어. 엄마가 독하게 나가, 다 같이 못 살겠다 하고 내쫓아야죠? 그냥 귀 닫고 내쫓아야 해요. 다 큰 성인 남녀 알아서 하라고 해야죠? 나이도 어린데 빨리 이혼하고 각자 도생해야지. 점점 자기 살을 파먹고 파먹다가 이제는 뼈까지 갉아먹는 상황인데 이렇게 살다가 사건 사고 나는 거야. 애초에 오빠와 새언니는 물과 기름풀과 바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이네 보니까. 새언니 고쳐서 못 쓸 사람인 것 같은데요. 님 오빠에게 본인이 직접 해결하라고 하세요. 왜 엄마가 건사해야 하나요? 시모는 아들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아들은 시모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니 결론이 없죠. 서로 싫은 소리 못하고 눈치만 보며 멀리 사는 시누이가 도와줬으면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네요. 태생이 게으른 것 같은데요. 애 생기면 더 힘들어집니다. 새언니는 절대 바뀔 일 없고요. 오히려 시댁살이 힘들다는 소리나 하겠죠? 근본적인 문제는 새언니가 아니라 님 오빠입니다. 자신이 감당 못할 사람과 결혼하여 그 책임을 엄마에게 전가하네요? 새언니 어디가 순수하고 착하다는 거죠?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